제가 비즈니스석 1등석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누우면 탑승객들끼리 발을 보여주는 좌석은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심지어 앞으로 영국 런던 갈 땐 이 비행기 타실 확률이 높습니다. 지난 3월 말 국내에 첫 취항한 영국 항공사는 어떤 모습일지, 이코노미부터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비즈니스까지. 안녕하세요, 또또나는 남자 또떠남입니다. 오늘 소개할 항공사, 영국의 버진 애틀랜틱 항공입니다. 사실 지금까진 대서양 건너는 남해항공사라 별 관심이 없었는데 3월 29일 런던발 인천행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정식 첫 취항을 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매일 한 편씩 인천과 런던을 잇게 됩니다. 버진 애틀랜틱과 타항공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비즈니스석인데요. 인천 런던 노선에 취항한 보잉 787-9 항공기의 가장 앞쪽에 총 31석의 어퍼클래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딱 봐도 뭔가 우리가 아는 비즈니스석과 차이가 있죠. 보통의 비즈니스석은 두 국적사에서 사용하는 스태거드 시트 또는 창가 쪽을 바라보며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는 리버스 헤링본 좌석인데요. 버진 애틀랜틱의 비즈니스석인 어퍼클래스에서는 그냥 헤링본 좌석이 쓰입니다. 정말 생선 가시와 같이 좌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이죠. 111 배열 중 우측 G열과 K열은 양쪽에 앉은 승객이 서로 바라보게 되어 있는 구조이고요. 복도 쪽으로 발만 쪼로록 나오는 구조입니다. 좌석 자체만 본다면 앞뒤 길이 79인치, 200cm로 웬만한 키 큰 분들이 앉아도 충분한 길이인데요. 좌우 너비도 22인치로 보통의 비즈니스석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다만 보통의 비즈니스석은 좌석 말고도 양옆 창가나 복도 쪽에 별도 테이블이 있거나 짐을 둘 데가 있는 등 공간이 여유가 있는 편인데, 버진 애틀랜틱의 어퍼클래스는 정말 딱 좌석만 있고 여유 공간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좌석 뒤쪽에 여권 정도 넣을 수 있는 작은 수납 공간, 그리고 그 위에 물이나 음료를 올려놓을 작은 선반이 하나 있고요. 그 외에는 별도 수납 공간이 없을 뿐만 아니고 좌우가 벽으로 막혀 있기 때문에 다소 답답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근데 또 그 벽의 높이가 아주 높지는 않아 앉아있으면 옆좌석이 꽤나 잘 보여 프라이버시 관점에서도 좋지 않죠. 대신 발을 놓는 공간은 탁 트여 있기 때문에 사방이 막힌 구멍에 발을 넣는 것보다 개방감이 좋은데요. 다만 너무 개방되어 있어서 승객들 발이 다 복도로 모이는 건 아이러니하네요. 또한 발받침대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의자로 쓸 수도 있어 일행이 앉아 마주보고 대화도 할 수 있습니다. 모니터는 좌석 옆쪽에서 틸트되어 앞으로 나오는 형태인데요. 비즈니스석 모니터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의 이코노미석 모니터와 같은 11.1인치, 버진 애틀랜틱 뒤쪽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모니터가 13.3인치인 걸 생각하면 굉장히 의외이죠. 좌석 구조상 모니터 위치가 사람 눈 바로 앞에 오는 구조이다 보니 시각적인 편의를 생각해서 일부러 작은 모니터를 탑재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취항한 지 얼마 안 돼서일지 기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한국어 지원은 되지 않았고요. 베라라고 불리는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선 다행히 한국 영화는 몇 편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 아래쪽에는 리모컨이 있는데 사실 모니터가 너무 가까이에 있다 보니 크게 쓸 일이 많지는 않고요. 그 밑에 전기 콘센트도 있고 이외에 모니터 밑에 USB 포트도 하나 있습니다. 위쪽에 독서등도 하나 있고 반대편 벽 쪽엔 좌석 등받이를 조절할 수도 있는 버튼도 있는데 좌석 각도 조절이 거의 안 됩니다. 제 좌석이 고장났나 싶어 승무원분께 여쭤보니 원래 그렇다고 하시더군요. 그 옆에 있는 버튼은 식사할 때 쓸 테이블을 꺼내는 버튼인데요. 버튼을 누르면 벽이 살짝 열리고 눌러서 테이블을 꺼내는 형태입니다. 저는 노트북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 테이블이 정말 중요한 편인데 비즈니스석 테이블 치고 크기도 크고 견고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다만 테이블을 넣을 때 벽을 쿵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옆좌석에 충격이 전달돼서 괜히 눈치가 보이는 단점은 있네요. 하지만 무엇보다 항덕으로서 가장 큰 단점, 어느 좌석도 창문을 바라보는 좌석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중앙 G열에 앉긴 했지만 창가에 있는 좌석들도 창을 등지고 있기 때문에 답답한 비행 중 하늘을 보며 기분 전환할 수가 없죠. 자꾸 단점만 소개해드리는 것 같은데 장점도 있습니다. 버진 애틀랜틱 보잉 787엔 더 바라고 불리는 기내바가 있는데요. 이러한 기내 공용 공간은 보통 A380과 같은 초대형 항공기에만 있는데 보잉 787에도 있다는 점이 특별합니다. 엄청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조명도 예쁘고 분위기도 좋아서 장거리 비행 중 음료도 마시고 카페같이 노트북도 할 수 있어 좋죠. 이뿐만 아니고 덧바 뒤쪽엔 별도 완더워리라고 불리는 스낵바가 있는데요. 기내에 간식을 모아두는 곳을 운영하는 항공사는 종종 있지만 버진 애틀랜틱의 간식 코너는 꽤나 본격적이죠. 해당 완더월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승객도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좌석을 눕혀 침대로 만들 때에도 장점이 있는데요. 테이블 위쪽 버튼을 통해 풀플랫 침대로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의 비즈니스석에서는 좌석이 뒤로 눕혀지면서 180도로 펼쳐지는 데 반해 버진 애틀랜틱의 비즈니스석은 등받이 뒤쪽이 앞으로 넘어와 침대처럼 펼쳐지기 때문에 굴곡이 있는 의자와 달리 정말 매트리스처럼 평평해서 등 베기는 것 없이 편하게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비즈니스석임에도 잠옷이 제공되는 몇 안 되는 항공사이고요.
제공되는 매트리스와 이불도 호텔 침구같이 재질이 좋아 잠자리만큼은 정말 훌륭합니다. 이외에도 기내식이나 서비스에서 장점이 있었는데요. 비즈니스석 기내 서비스와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할 이코노미와 프리미엄 이코노미까지 다 찍어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인천공항 체크인부터 탑승까지 실제 탑승기와 함께 알아보실까요? 버진 애틀랜틱은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체크인은 좌석 등급별로 분리돼서 진행하는데요. 대한항공 모닝캄 등급이 있다면 비즈니스석과 같은 어퍼클래스 카운터에서 체크인이 가능하고요. 수화물의 경우 이코노미 라이트는 위탁 수화물이 불포함이니 주의하시고 프리미엄 이코노미부터는 수화물을 2개까지 붙일 수 있습니다. 이날 첫 운항인 만큼 모든 탑승객에게 선물을 나눠준 것도 인상적이네요. 비즈니스석인 어퍼클래스 탑승객의 경우 인천공항에서는 대한항공 라운지를 이용 가능하고요. 런던에서는 버진 애틀랜틱의 자랑 클럽하우스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진 애틀랜틱의 인천 노선 첫 취항을 담당할 보잉 7879 페니레인인데요. 항공기마다 닉네임이 있는 게 신기하죠. 버진 애틀랜틱은 보잉 787과 A350 그리고 A330까지 광동체, 즉 큰 비행기만 4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유럽 항공사들이 큰 비행기로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고 작은 협동체 비행기로 유럽 내 노선을 운항하는 것과 달리 버진 애틀랜틱은 이름에 걸맞게 대서양 노선과 장거리 노선에 몰빵을 했기 때문에 아예 단거리 노선은 없고요. 그에 맞게 광동체 기제만 운영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비즈니스석 어퍼클래스 바로 뒤편에 프리미엄 이코노미 35석이 있는데요. 232 배열로 와인색의 가죽 소재가 좌석에 쓰였고요. 좌우 간격은 21인치로 대한항공의 프리미엄 이코노미보다도 훨씬 넓은 모습이고 앞뒤 간격은 38인치로 당연히 이코노미석보다 훨씬 여유있고 발을 놓을 거치대도 있죠. 비즈니스석보다 큰 13.3인치의 모니터, 그 밑에 리모컨과 수납 공간이 있고 테이블은 좌석 옆 팔걸이에서 나오는 형태입니다. 콘센트는 좌석 팔걸이 하단에 좌석당 하나씩 준비되어 있고 모니터 밑에 USB 포트가 하나 더 있어 비즈니스석과 똑같네요. 버진 애틀랜틱의 어퍼클래스와 프리미엄 이코노미는 처음에 발권할 때 해당 클래스로 발권할 수도 있지만 이코노미로 발권한 후 비딩에 참여해 업그레이드를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비딩 페이지에 들어가서 돈을 걸 수 있는데 만약 비즈니스석에 공석이 생기면 가장 많은 돈을 건 사람한테 좌석이 돌아가는 시스템이죠. 저도 사실 이번에 이코노미 발권 후 인천 런던 구간만 비딩을 통해 비즈니스석으로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다만 이전 사우디아에서 비딩을 할 때에는 금액을 정말 작게 걸 수도 있어서 운 좋게 땡 잡는 경우도 있었는데 버진 애틀랜틱은 최소 금액 자체가 꽤 높아서 큰 의미가 있나 싶네요. 이번엔 뒤쪽에 위치한 이코노미석을 살펴볼까요? 이코노미석은 총 192석이 333 배열로 준비되어 있고요. 비즈니스나 프리코와 달리 머리 받침대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색감도 버진 애틀랜틱 느낌을 살리면서 톤온톤 느낌이 나쁘지 않죠. 다만 이코노미석 앞뒤 간격이 31인치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보다는 살짝 좁고 국내 LCC보다는 살짝 넓은 정도인데요. 보잉 787 이코노미석 자체가 좌우 간격이 17인치로 다소 좁은 편이기 때문에 앞뒤 간격과 좌우 간격 모두 국내 대형 항공사에 익숙한 분들께는 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좌석의 모양이 다리 쪽은 들어가 있고 상체 쪽으론 튀어나와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탑승 중 상체 부분이 좀 갑갑한 느낌이 들기도 하죠. 무엇보다 앞좌석이 좌석을 젖히면 정말 옴짝달싹 못할 만큼 공간이 좁아지기도 합니다. 현재 인천 런던 노선을 운항 중인 대한항공의 보잉 777과 보잉 747, 아시아나항공의 A350 이코노미석과 비교하면 어쨌든 좌석 공간 하나만큼은 버진 애틀랜틱이 더 아쉬운 게 분명하네요. 머리 받침대 부분은 양쪽이 꺾인 형태여서 좋지만 펼수는 없이 고정되어 있다는 점은 아쉬웠고요. 앞쪽의 모니터 사이즈도 국내 항공사보다 작은 9인치 크기입니다. 테이블은 위에서 내리는 형태이고요. 좌석 바닥에 좌석을 고정하는 데 쓰이는 듯한 구조물이 중앙좌석과 창가좌석에 있는데 편하게 다리를 뻗기엔 조금 불편할 수 있겠죠. 좌석별 벤틸레이션이 가능하다는 점, 앞쪽에 옷을 걸어둘 수 있는 고리가 있다는 점은 좋고 역시 모니터 밑에 USB 포트 1개, 새 좌석의 중간 2곳에 전기 콘센트가 있습니다. 기내식이나 제공 물품 등 기내 서비스는 어떨지 확인해볼까요? 먼저 비즈니스석의 경우 좌석에 물 한 통과 어메니티 파우치, 그리고 큰 베개 겸 쿠션이 하나 기본 세팅되어 있는데요. 장거리 노선임에도 슬리퍼가 제공되지 않는 건 의외였네요. 탑승 후 웰컴 드링크가 제공이 되고요. 기내식은 이륙 후 메인 식사, 그리고 착륙 직전 한 번 더 제공이 되는데 메인 식사는 3코스로 드시거나 코스 요리가 번거롭다면 별도 익스프레스 메뉴를 시켜 빨리 먹고 쉴 수도 있습니다. 시넥과 함께 식전주가 나왔는데요. 버진 애틀랜틱의 비즈니스석엔 샴페인 로랑페리에가 제공됩니다. 영국산 스파클링 와인 함블던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메뉴판엔 버블로 표현이 되고요. 이외 와인도 총 7종류나 되고 시그니처 칵테일과 이번 서울 취항을 기념한 칵테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뜻한 빵이 바구니에 담겨 준비되었고요. 3가지 에피타이저 중 저는 매운 프라이드 치킨을 시켰습니다. 막 매운맛은 아니었는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사람들 치킨은 좀 기준치가 높잖아요. 바삭함이 전혀 없는 눅눅한 닭강정 느낌이어서 아쉬웠고요. 메인 쭈꾸미는 오히려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백김치가 함께 나오는 것도 인상적이죠. 또한 제공되는 그릇도 살짝 경사가 져 있는 모습이 재미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디저트와 커피인데요. 유자무스 케이크 모양이 참 예쁘죠. 커피는 영국의 체인지 플리즈라는 브랜드의 커피인데 사회공헌 활동으로 유명한 브랜드라고 하네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 역시 탑승과 함께 음료가 제공이 되고요. 파우치 자체는 비즈니스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거의 흡사하고 안에 내용물도 색상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한데요. 다만 비즈니스석 파우치엔 100% 천연 식물성 오일로 유명한 영국의 보터리의 핸드크림, 립밤, 미스트가 제공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에서 제공된 기내식인데요. 후이코 기내식은 코스가 아닌 한 접시에 모두 담겨 나옵니다. 비즈니스석 쭈꾸미와 큰 차이가 없죠. 다만 빵은 이코노미와 같이 봉지에 담긴 차가운 빵이 제공되고요. 한국인에게도 생소한 열무김치 샐러드, 그리고 디저트는 제주 녹차무스와 치즈 중 선택이었는데 녹차무스를 선택했지만 치즈가 남아서 치즈도 갖다 주셨습니다. 한식인 만큼 고추장 튜브와 참기름이 함께 나온 것도 좋았고요. 소금후추통도 귀여운 비행기 모양 통에 담겨 나오고 치즈도 접시에 곶감과 올리브가 함께 제공되죠. 사실 비즈니스석 기내식은 좀 과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오히려 푸이코 음식은 한 상에 나오고 퀄리티도 좋아서 실속 있는 것 같습니다. 런던에서 인천으로 돌아올 때 탑승한 이코노미석의 경우 담요와 쿠션, 헤드셋이 기본 세팅되어 있는데요. 프리미엄 이코노미와 이코노미에는 같은 담요가 제공됩니다. 약간 부직포 같은 재질의 담요이고요. 웰컴 드링크는 없었지만 기내식에 앞서 음료가 스낵과 함께 제공되는데 음료는 주스와 탄산 등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었고 비행 중 언제든지 마음껏 요청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석 첫 번째 기내식은 파스타와 치킨 중 선택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치킨 요리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특히 같이 나온 밥이 약간 약밥 느낌이 나서 더 좋았고요. 빵과 샐러드, 디저트로 바닐라 라이스 푸딩과 치즈가 함께 나옵니다. 빵은 좀 아쉬웠지만 같이 나오는 커피도 맛있고 치즈와 푸딩도 무난해서 구성이 좋았던 것 같네요. 세 좌석 모두 첫 번째, 두 번째 기내식 사이에 간식이 제공되는데요. 비즈니스석과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경우 앞서 소개한 완더월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도 계속 간식을 갖다 줍니다. 먼저 비즈니스석에선 만두가 나왔는데요. 한국식 군만두인데 오이김치가 같이 나오는 게 재미있죠. 비행기에서 먹는 군만두 훌륭했고요. 서울 하이볼도 시켜 함께 먹었는데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니 좋았습니다. 제가 계속 안 자고 있으니까 치즈 플레이트도 갖다 주셨는데요. 이번엔 버진 애틀랜틱의 시그니처 칵테일인 레드헤드와 블러디 메리를 시켜서 같이 먹어봤습니다. 진 베이스의 레드헤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운동할 때 먹는 랩노시 쿠키가 간식으로 제공된 것도 신기했네요. 다음은 프리미엄 이코노미의 간식인데요. 풀무원에서 나온 브리또와 랩노시가 제공됐는데 기성 제품인 만큼 맛은 무난했습니다. 그리고 이코노미석에 나온 간식인데요. 첫 번째 기내식을 나눠준 직후에 아이스크림을 주셨고요. 특이하게 비행 중간에 승무원분이 스시라면서 도시락을 주셨는데 보니까 김밥이 가까운 스시네요. 안에 들어있는 게 많지는 않지만 익숙한 맛이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도착 전 나오는 두 번째 기내식은 가볍게 나오는데요. 런던행 비즈니스석에는 생선과 치킨, 떡볶이 중 선택이었는데 과연 떡볶이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시죠? 사실 기내식 떡볶이가 맛있기 쉽지 않잖아요. 게다가 외항사이고요. 하지만 생각보다는 맛이 괜찮았고요. 같이 나온 야채튀김도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여러모로 비즈니스석 기내식은 막 엄청 각 잡힌 정찬 느낌은 아니지만 다양한 시도도 느껴지고 맛도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고 중간중간 제공되는 간식도 많아 아주 만족했습니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두 번째 기내식은 한국식 치킨덮밥과 약간의 과일이었는데요. 편의점 음식이 생각나는 딱히 고급스러운 맛은 아니었고요. 막해도 브라우니와 과일이 함께 제공되긴 했지만 정말 심플하긴 하죠. 이코노미석의 두 번째 기내식은 한국식 닭죽과 요거트였는데요. 양이 조금 아쉽긴 했지만 비행기에서 먹는 죽은 소화도 잘 되고 늘 좋죠. 거기에 마지막으로 귀여운 부활절 토끼 초콜릿까지 챙겨주셔서 잘 먹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버진 애틀랜틱은 좌석의 측면에서는 국내 항공사에 비해 많이 아쉽고요. 외항사인 만큼 한국어 서비스나 기내 엔터테인먼트에서도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기내식 역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 비할 바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승무원분들의 친절함만 본다면 국내 항공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친절하시고요. 이번 취항을 계기로 한국 승무원을 40명이나 채용한 덕분에 왕복의 비행에서 늘 한국인 승무원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런던에서 인천 돌아올 때 탑승교 문제로 갑자기 지상을 통해 항공기 탑승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문제 상황에서도 대처가 엄청 매끄러워서 실제 살짝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거의 정시에 항공기는 출발했습니다.
여러모로 서비스적인 면은 굉장히 능숙한 모습이네요. 또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런던 노선에선 만날 수 없는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이 있다는 점, 항공기 시간대 또한 두 국적사에 비해 장점이 있고요.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으로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적립 가능하다는 것도 역시 특장점이죠. 코로나 이후 런던 노선은 사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개의 국내 항공사가 독점한 노선이었는데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합병 인수하는 조건으로 슬롯 절반을 반납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대한민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선택지였던 국적기를 잃고 외항사를 타게 되었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좋은 변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버진 애틀랜틱의 운임이 두 국적사보다 크게 저렴한 편도 아닌데요. 앞으로 아시아나항공이 완전히 흡수되고 두 개의 스카이팀 항공사가 인천 런던 노선을 독점한다면 경쟁 관계의 두 항공사가 운항하는 것보다 항공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런 점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있긴 하지만 6년 만에 영국 항공사의 인천공항 취항, 항덕으로서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런던행 비행은 대한항공 아니면 버진 애틀랜틱만을 이용해야 하는 만큼 이번 영상을 통해 장단점 잘 파악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또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